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소망입니다. 오늘 겨울왕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거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먼 로그웰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거울 앞의 소녀라는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1954년도 작품인데요. 한 소녀가 참 우아한 옷을 입고 옆에 인형이 보이시나요? 밑에 빛도 보이고 그리고 루즈도 보입니다. 네, 한껏 무엇인가를 꾸민 상태인 것 같죠. 그리고 그 소녀의 무릎에는 아마도 소녀가 좋아하는 모델이거나 영화배우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두 손을 얼굴에 꿰고 턱에 꿰고 소녀는 지금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얼굴일까? 네, 우리가 보기엔 너무 참 귀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아마도 소녀는 자신의 모습에 별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녀는 그 모습이 거울을 통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다 그렇죠. 거울을 보면 다 자신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거울 속에 그 자신이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는 지금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몸과 그리고 자신의 몸 위에 걸쳐놓은 입혀놓은 옷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그냥 몸이죠. 그 몸은 본능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냥 자연스러운 사실적 존재입니다. 옷은 하지만 그냥 옷이 아닙니다. 이 소녀가 입고 있는 옷만이 옷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 소녀가 입술에 칠한 루즈나 머리를 빗은 그 머리 지금 묶어서 올렸는데 이 모습이나 그리고 진짜 옷, 이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는 이 모습, 턱을 괴고 있는 모습, 이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옷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몸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고 싶은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내 마음이에요. 나를 그렇게 보이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내 몸 위에다가 이렇게 덧입혀 놓은 모든 것입니다.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그걸 인격이라고 합니다. 가면이라고 하죠. 그 속에 단순히 외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나의 다른 사람을 위한 예의 또는 체면, 나 자신에 대한 위신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자존심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한 거나 귀걸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옷과 함께 다 모두 옷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거울 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몸과 내 마음뿐입니다.
그럼 이 소녀는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을. 하지만 소녀는 지금 자기 자신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 장 더 보시죠. 오기스트 톨모슈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가 1890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조금 전에 소녀와 달리 이 여성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지금 상당히 자아 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거울 속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자신이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톨모슈는 이 작품의 제목을 Vanity라고 써놨습니다. 네, 이 제목을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왜냐하면 이 Vanity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뉘앙스가 아주 좀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부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베너티는 뭔가 공허함이 들어가 있는 허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속빈 강정이라고 하나요? 뭔가를 드러내 보이고는 있는데 사실은 실제 나타나야 될 것은 나타내고 있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소녀의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약간의 허영심, 자기 자신의 한껏 고취된 자신을 드러낸 이 여성도 마찬가지고, 실제로는 그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에 도취되고 싶은 존재인 것이죠. 한쪽은 진짜 도취된 거고, 한쪽은 진짜 도취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다 나르시시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아 도취는 사실은요, 타자 도취입니다. 나에게 중독된 것은 사실은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중독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울 속에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내가 그렇게 보여지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것은 실제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거울 안에 사는 나는 내가 아닌 너를 위해 존재한다. 다만 너를 위해 그렇게 드러나는 그 나의 모습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여성은 지금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해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단 거울 안엔 내가 없습니다. 거울 안에는 타인에게 보여지고 싶은 내 몸과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꾸밀까요? 거울은 뭘까요? 거울 안에 있는 나는 뭐고, 거울 밖에 있는 나는 뭘까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좀 진지하게, 아주 심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다뤄놓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이상의 시예요. 제목도 거울입니다. 제가 이 시를 잠시 이렇게 쉽게 읽어 드릴게요.
지금 거울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엔 소리가 없대요. 참 조용하다고 합니다. 거울 속에 있는 사람도 자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귀가 있대요. 그런데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래요. 네. 제가 악수하려고 오른손을 내밀면 당연히 왼손으로 나타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거울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울 안에 있는 나를 만져보지 못한대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거울 때문에. 예, 거울이 아니었으면 하지만 그 나를 만나지는 못했을 거다. 이게 뭐 필요악이라고 하는 건가요?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대요. 이 말도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대요. 네, 나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울 속에 늘 거울 속에 내가 있대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거울 속에 내가 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자기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반대인데 또 꽤 닮았대요. 그런데 거울 속의 나를 내가 진찰할 수 없고 근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는요, 보통 이렇게 해석하시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자아분열, 네, 이야기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무의식의 나와 현실의 나와의 괴리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걸 초현실주의로 표현한 거다. 뭐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울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나가 실제 나고 거울 밖에는 현실의 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보면 그 결론이 뭔가 이렇게 썩 와닿지는 않아요. 뭔가 분열이 됐다고는 하는데 그냥 내 의식과 무의식의 분열 뭐 이렇게만 대충 들립니다. 그런데요.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상의 시를 읽으면 저에게는 참 쉽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 방식대로의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상의 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 밖에 그러니까 이 시를 해석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울 안에가 진짜 내가 아니고요. 실제 진짜 나는 거울 밖에 있는 거예요. 거울 밖에 있고 그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사실은 거울 안에 갇혀 있는 나입니다. 거울은 틀을 이야기해요. 그 틀 속에 있는 나는 그 틀에 맞춰져서 그 틀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나를 만들어낸 나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울 안에 있는 나를 꾸미는 것은 거울 밖에 있는 실제의 내가 지금 좀 어렵죠?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거울 밖에 있는 내가 진짜 난데 실제 나는 어디서 살아가고 있는 거냐면 거울 안에 이 내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듣다가 문득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또는 결혼해서 훌륭한 남편과 아이들
그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던 어떤 가정주부가 어느 날 혼자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까뮤이 같은 철학자는 무대가 무너지는 때라고 하는데, 그 무대가 무너지는 때는 다른 때가 아니고요. 바로 내가 거울을 바라볼 때입니다.